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년 만에 다시 대만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3,745달러로 대만의 1인당 GNI보다 400달러 이상 앞선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중국 시장에 대해 현 시점에서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등 그동안 성장 동력 역할을 한 분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쉽게 풀리지 않는 와중에 중국 정부의 정책적 투명성도 떨어져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점을 넘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역대 최고가인 69,000달러대까지는 불과 3%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작년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3,745달러로 2022년 대비해서는 2.6%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로 1월 속보치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요. 작년 4분기 성장률을 살펴봤을 때 민간 및 정부 소비, 설비 투자, 수입 수출은 증가한 반면 건설 투자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양회가 진행되고 있죠.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한 가운데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과는 같은 것으로 2021년, 2022년 대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양회를 통해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중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도 중국 증시는 강보합권 움직임, 항생지수는 2% 가까이 빠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움직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현재 다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0.5%대 빠지면서 2660선에 간신히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저 PBR 업종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고요. 신기술 개발한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 방향성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오가다 440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도 힘을 보태고 있지만 기관이 4천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코스닥은 하락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0.7% 파란불 켜내면서 지수 866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해 테슬라 중국 출하량 감소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 빠지고 있고 반도체도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무려 11거래일 연속 발을 빼면서 현재 1,5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IT 종합, IT 하드웨어 쪽에서 매도세 나타내면서 9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기세가 아주 강합니다.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9,600만 원 선도 돌파해내면서 1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도지코인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가상화폐 관련주 오늘 다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움직임은 어떤지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기술투자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현재 16%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11,5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위지트도 강한데요. 오늘 장중 20% 넘는 강세 보이다 현재는 1,01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3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GDP의 경우에는 속보치와 동일하게 1.4%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옆나라인 중국에선 양회가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폐막돼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양대시장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오늘은 약세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발을 집어넣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발을 빼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양대 시장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AI 역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오늘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떤 뉴스가 굿뉴스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굿뉴스는 자동차주 상승세는 계속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유는 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뭐 3사에 대해서 주요 목표가 증권사들의 이제 목표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최근 들어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2월달 미국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 판매 대수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제네시스나 뭐 친환경차, 그다음에 SUV 차에 들의 판매량 증가가 이런 실적 개선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북미뿐만 아니라 뭐 인도 시장 내에, 그다음에 유럽, 동남아 등 뭐 전반적으로 지금 차량 판매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도 시장 내에서는 판매 순위가 2위를 기록을 하는 주요 메이커로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GM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연 100만 대 규모의 이제 생산 시설을 확충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동남아는 이제 도요타가 꽉 잡고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도요타가 이제 엔진 성능 조작 문제로 인해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지역 내에서도 현대차의 판매가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올 하반기에 이제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이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해소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권사들이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가 상향된 소식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로 보셨나요? 예, 저는 밸류업 명분업은 행동주의 펀드의 자사주 소각 그리고 주주 제한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을 좀 다뤄봤는데 3월달 주총 시즌을 앞두고 있으면서 여기 관련된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데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사항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주주의 발의 안건으로 좀 제한이 되면서 안건에 관련된 배당 확대라든가 자사주 소각 그리고 자사주에 대한 취득 또는 여기에 관련된 주요 이 이사회에 관련된 어떤 요구사항들에 대한 안건들이 좀 제한되면서 뭐 확정적으로는 뭐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되는 흐름입니다.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금호 석유에 관련돼서 이 주주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는 사회이사를 선임해주고 자사주를 소각해달라라고 좀 제안을 좀 했고요. KCGI 자산운용은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지금 현재 고려하에 여기서 경영진의 어떤 편을 좀 드는 것이 아니라 영풍의 이 손을 좀 들어주면서 여기 관련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주주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이 스튜어더십 코드라고 하죠. 여기 관련된 이 주주권에 대한 행사를 좀 더 강화하는 움직임들, 이 부분들에 대한 세부 기준을 좀 마련했다라고 좀 밝혔고, 최근에 지금 다올투자증권의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관련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동안 배당에 좀 더 소홀했거나 주주의 환원 정책에 좀 다소 미흡했던 그런 기업들이 차등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배당에 대한 금액들을 조금 더 확장해 줄 것을 좀 요구하거나 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통해서 자사주에 대한 소각 또는 뭐 자사주를 더 많이 사줄 것을 좀 요구하는 그런 주주 제안들을 좀 더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 취지에 맞는 이 주주권 행동의 강한 움직임들은 결국에 어떤 주주들의 환원 정책을 좀 이끈다는 관점에서의 기대감들을 수반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배드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같은 맥락에서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였는데 증시를 짓누르는 좀비 기업을 속는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상패 절차를 좀 단축시키겠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건전화를 좀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굿뉴스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보유했던 종목들이 사실 아직은 한계 기업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영업적자를 좀 더 실현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4년 연속 영업적자를 내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됐는데 이 규정이 지난 2년 전에 규정이 좀 제도화되면서 5년 연속 적자를 좀 기록해도 이 요건 때문에 관리 종목이나 거래가 정지가 되지는 않아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시장의 어떤 왜곡 현상. 그렇다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살아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어떤 관점에 대한 해석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 금융감독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상장 기업에 관련된 적극적인 어떤 퇴출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지금껏 굉장히 좀 우호적이게 좀 이끌었던 부분들을 좀 더 단축시켜서 한계 기업들은 빠르게 좀 퇴출시키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안에서 시장의 어떤 건전성 그리고 밸류업에 관련된 취지에 좀 맞는 정책들을 좀 구현하겠다고 좀 밝혔는데 현재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코스피가 17개사, 코스닥이 54개사로 좀 현재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시가총액이 좀 8조 2천억 원 규모인데 이게 만약에 한 번에 다 거래가 정지되거나 뭐 정리 매매가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 보유자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계속해서 좀 적자를 좀 기록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영업 활동들이 굉장히 훼손된 그런 기업들의 어떤 투자들은 지금부터 리스크 관점에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더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장 폐지 절차가 단축되는 점을 배드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 배드뉴스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본선행 장애물을 제거한 트럼프로 배드뉴스를 했습니다. 내용은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제 그 콜로라도 주에서 대통령을 이제 출마할 수 있는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이걸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출마 자격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트럼프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후보를 위한 그런 이제 슈퍼 화요일도 이제 조만간 닥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간에 지금 양자 대결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금 우세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져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다시 이제 재선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친환경 부분,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친환경 관련된 정책의 폐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여파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고 국내에서도 지금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양극재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과 관련된 뉴스를 배드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급등하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BYC 우선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18만 7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BYC가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한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양을 살펴보겠습니다. 469 배터리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17%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12만 원 선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르홀딩스 우선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홀딩스 우선주의 경우는 14%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S 일렉트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변압기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주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 장까지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13%대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금의 주가 7만 7천 원 내외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받으면서 13%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의 주가는 그보다 좀 밀리면서 6에서 7%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79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급등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윈텍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한가로 올라가 있고요. 지금의 주가 3,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피엔 반도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5거래일 만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7%대 강세를 나타내다가 지금은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42,55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SP소프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 이슈에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다가 지금은 25에서 27%대로 상승분을 살짝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24,1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나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우리 기술 투자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1%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12%대로 상승분을 꽤 많이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11,270원, 80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앱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암신약 후보 물질 공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7%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21,350원에 거래됩니다. 급등하는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변 대표님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종목 전체적인 크게 세 가지 테마인데 가상화폐 관련주,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세 번째가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 관련주, 이렇게 크게는 이제 세 가지 테마가 오늘 상승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개별주 안에서에 대한 흐름을 우리 앵커님께서 좀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일단 하나투자증권 리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고 5,5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5,330원 터치한 이후에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 안에서의 어떤 종목 흐름들은 단순하게 가상화폐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분을 투자했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 그래서 두나무라든가 업비트에 관련된 어떤 코인원이라는 어떤 종목의 코인원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어떤 투자, 지분 투자 어떤 이력들이 좀 부각된 종목들. 오늘 상승세가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도 신고가 영역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지만 단순하게 가상화폐가 좀 올라서라기보다 이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관점은 수수료에 대한 수입원이 증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나무의 경우에는 미국 상장 모멘텀들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여기에 평가 차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주가의 어떤 우상향을 좀 이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접근할 때 단순하게 STO라든가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 안에서 개별적인 지분 투자 안에서에 대한 신규적인 IPO 모멘텀도 주목해보자.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두나무 지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스뱅크라든가 야놀자라든가 등등의 기타 피투자 법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좀 주시해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신고가 영역을 좀 갱신했기 때문에 향후에 상장 모멘텀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저는 목표가 5,500원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이 이후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다시금 좀 제시를 좀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가상화폐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후에는 상장 모멘텀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가상자산 관련주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IPO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주목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임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금양 같은 경우 조금 이제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17%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4695,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4680 그 기준보다 약간 한 15mm 정도 크기가 큰 그런 이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코엑스에서 인터배터리 2024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그 모형을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금양에서 이제 나오는 그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양극재에 단결정 양극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결재 하이니켈 양극재인데요. 니켈의 함량이 97%에 달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보 출력의 그런 이제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기술력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그널이 맞긴 한데 과연 금양이 이거를 처음 만드는 와중에서 정상적으로 수율을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건 또 다른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만든다라는 부분보다는 향후에 양산 가능 여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켜보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앱트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면역 항암제 관련된 후보 물질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형암의 CAR-T 치료제를 이제 관련 후보 물질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후보 물질의 이제 효과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나중에 기술 수출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 반응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면역 항암제 관련된 아니면 또 신약 관련된 후보 물질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뭐 특히 4월달에 이제 미국 암학회, 그다음에 6월달에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마 점진적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금양과 앱클론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봤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중에서 BYC 우선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BYC가 10분의 1의 분할을 좀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바라본다면 행동주의 펀드의 경우에도 액면 분할을 결정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저평가 수혜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확하게 보면 좀 우선주 접근보다는 전 본주에 좀 접근을 하자. 지금 본주는 11.4%가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 회사 발행 주식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62만 4천 주. 그런데 최대 주주가 48%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도는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4,899주인데 11% 오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거래 활성화가 그동안 안 됐고 계속해서 배당만 따박따박 좀 주던 회사가 여기에 주식의 수를 10배로 좀 더 늘리는 그런 액면 분할에 대한 관련된 기대감들 좀 더 부각이 되면 수급적인 개선 측면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실적 추이들을 좀 보면 이 회사는 섬유 부문이 매출이 71.3%를 좀 보유하고 있고 건설 부분이 28.6%. 섬유 부분의 매출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속옷입니다. 이 어른들이 많이 좀 애용하시는 속옷과 네일을 좀 착용하는 그 매출 부분이 73%인데 최근 실적 기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어떤 부진 효과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개선 안에서 배당을 꾸준하게 좀 배당을 꾸준하게 좀 시행을 하면서 이번에 주당 배당액이 3,000원 그리고 우선주의 경우에는 3,050원을 좀 제한을 좀 하면서 시가 배당률 기준에서는 2.1%에 대해서 배당 효과를 좀 주기 때문에 우선주 수급이 좀 더 양호하게 좀 나타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수급적인 측면, 지금 RSI 지표도 과열 구간에 좀 들어왔고요. 여기서 거래량만 조금 더 수반을 해준다면 BYC의 경우에는 수급 유입 하에서 품절주 효과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매수보다는
오늘의 거래량들에 대한 이 추이들을 조금 더 보는 것이 좀 맞겠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 활성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지만 BY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모멘텀, 이게 사업 기대감에 대한 정체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업사이드 여력들이 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액면 분할 이후에 신규 사업에 관련된 어떤 방향성들을 좀 더 제시해 주거나 뭐 추가적인 신사업을 좀 진출한다든가 그런 어떤 단기적 모멘텀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저는 충분하게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현재 구간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순하게 액면 분할 효과만 놓고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며칠간의 어떤 주가 추이를 좀 더 보고 결정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주보다는 본주를 보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의 좀 주가 추이는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임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일단 뭐 지금 BYC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지금 물량이 상당히 좀 시장 유통 물량이 작다라는 거고요. 만약 유통 물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BYC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사내 유보금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PBR에 대한 이제 효과에 대한 부분이 또 시장에서 얘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쫓아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뭐 액면 분할이 뭐 또 그렇다고 기업 실적을 뭐 확실히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유통 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수급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쫓아가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뭐 아직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저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상자산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관련주의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컴투스 홀딩스 역시도 주가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이 기업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 기업도 함께 좀 바라봐야 할까요? 예, 지금 연동해서 봐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우선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분을 투자했던 종목들이 신고가 영역을 좀 펼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후발주자로서의 어떤 수급을 좀 내고 있지만 오늘 고가 22.9%에서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현상. 이 부분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241선이죠. 37,000원대를 충분하게 좀 탄탄하게 좀 안착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지금 코인원의 2대 주주, 여기 지분 투자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유 지분 투자 금액이 거래 활성화 관점에서 이 거래소에 대한 외형 가치, 공정 투자 가치액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가치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여기서 수급이 좀 움직여지는 것이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단순하게 지분 투자에 관련된 어떤 그런 종목들이 좀 연동돼서 좀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의 어떤 갱신 기대감들 좀 가져간다면 가상화폐 관련주의 수급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관련주의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뭐 아무래도 지분을 가진 기업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어떤 기업들이 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어떤 기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뭐 그 거래소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컴투스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까먹었는데 일단 그러니까 여러 이제 회사들이 이제 갖고 있는데 이제 그 거래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물론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래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ETF들이 출시가 되면서 ETF 거래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잠기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그러니까 매매가 되는 그 건수가 예전보다는 더 줄어들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소 입장에서 거래 수수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무조건 거래소가 수익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 조금 다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좀 더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관련주들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선 강하게 움직였지만 오늘장에서 쉬어가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정부에서는 한국형 엔비디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상반기 중으로 페미스 육성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대장주들과 더불어서 다른 종목들에도 수혜가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 수혜를 받게 될까요? 어제 이 수급은 최근 2거래일간 팹립스 업체들의 가장 큰 수혜로 좀 부각이 됐었고 여기에 시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단기에 좀 더 반영 효과가 좀 컸는데 우리가 좀 산업을 좀 크게 봐야 돼요. AI 산업이 도래가 되고 여기서 확장될 수 있는 부분, 선단 공정. 이 제품을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이 과정, 양산 수율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미세화 공정 관련주 또는 HBM이라는 것은 지금 반도체를 겹겹이 좀 쌓아서 뭐 네. 6단이냐 12단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단수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기술까지는 구동이 가능해도 이걸 대량으로 좀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미세화 공정. 그래서 양품을 제대로 좀 구현하는가 이 여부가 좀 관건이기 때문에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미세화 공정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양호했던 것이고 여기에 이 본딩 작업을 하고 있는 뭐 한미 반도체가 신고가 영역을 좀 썼던 이런 배경도 국내 수요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한미 반도체에 이 TSV 공정이 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속해서 좀 유입되는 효과가 좀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팹립스 업체의 경우에는 지금 AI 칩이 사실 어떤 특정한 어떤 분야에 특화돼서 우리가 좀 설계가 좀 되어야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팹립스 업체의 수혜를 좀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시장에서의 어떤 주가 추이에 대한 움직임들은 단순하게 팹립스 업체 또는 이 하우징 업체 여기에 관련된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팹립스 업체인 LX 세미콘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 효과가 좀 더 적었다. 이 부분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적인 관점에서 단순하게 어떤 이 개별 연동 효과 또는 시가총액이 좀 작거나 유통되는 주식이 좀 작거나 이런 종목들의 상승 탄력도가 좀 더 크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옥석가리 관점에서 실질적인 수주를 좀 더 동반해서 숫자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3월 26일 mem콘이죠. mem콘 2024에서 CXL 관련된 기술 구현 요 모멘텀까지는 반도체 섹터 우리가 좀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1월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 실적이 마감이죠. 그래서 1분기 실적 기조 안에서 그래 다 좋았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 기대치를 다 반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을 얼마만큼 잘 이끌었을까라는 어떤 해답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소식 덕분일까요? 사피엔 반도체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좀 순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어떤 순서로 차례대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신기술 때문에 이제 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순환할 때 보시면 그 향후에 미래에 이제 어떠한 이제 기술이 적용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뭐 선취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CXL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보다는 향후에 2025년, 2026년 이후에 이제 시장이 이제 개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그렇지만 이제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HBM3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뭐 설계가 돼서 팹리스나 뭐 아니면 뭐 파운드리 설계가 된다라고 해도 이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D램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요. D램은 이제 HBM3나 아니면 3E D램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관련된 이런 이제 HBM3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확대된다라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HBM3와 관련돼서 가장 뭐 대장이라고 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플러스권으로 다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뿐만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HBM3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 시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지금 뭐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도 일단 뭐 현재 다양한 이제 반도체가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로 연결되는지 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HBM3와 관련된 주들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CJ 대한통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중국 이커머스 우리나라 진출 수혜주로 좀 꼽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CJ 대한통운 주가가 지금 8%대 내외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더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 2월 2일 148,600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차익분을 좀 더 반납한 흐름들. 그래서 최근에 추세 이탈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컸지만 오늘 8%대 좀 상승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오늘 12%대까지 상승했다가 일부 상승폭을 좀 되돌리긴 했지만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 관련된 이 실적, 연동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지난 주가의 기점에서 11월 17일 기점 안에서의 단기적인 상승폭은 거의 뭐 주가가 한 60% 정도의 단기 상승을 좀 이뤄낸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적의 연동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아마 증권사의 예측도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 관련된 이 물류비 관련된 이 수익 인식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된 효과가 좀 아니었나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고가 영역 148,600원을 과연 단기적으로 또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여부는 1분기 실적 또는 2분기 실적이 관련된 실적 이슈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직구 물량 관련해서 계속 뭐 반품 이슈는 없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당 물량을 받아서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단일 창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인 어떤 이 실적 베이스를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실적 상승 모멘텀을 좀 수반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선방인 효과는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조를 한 번쯤 체크하고 접근하는 것도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을 바라보고 접근해봐도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장품 섹터 전반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안에서 CNC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CNC 인터내셔널을 비롯해서 화장품주 전반은 좀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화장품이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화장품과 그다음에 이제 ODM 업체들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반 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 시장이 많이 이제 위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최근 이제 인디 브랜드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출시하고 있는 그런 이제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아닌 미국이나 뭐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뭐 그나마 이제 실적이 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화장품 ODM 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인디 브랜드의 이제 제품들을 이제 납품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인디 브랜드의 판매가 증가한다라는 거 보면 그만큼 이런 이제 ODM 업체에 관련된 발주 물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화장품 이런 ODM 업체는 뭐 단순히 국내 인디 브랜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로부터 이제 OEM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소비가 뭐 그렇게 위축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화장품에 대해서도 지금 뭐 소비가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CNC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이 비교적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주의를 하실 좀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실적들이 좋게는 나오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조정 시의 저가 매수 관점으로 담아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 대표님, 오늘 원픽 섹터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원픽 센터는 그 자동차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갖고 왔습니다. 뭐 일단 최근에 뭐 현대차 그룹이 이제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뭐 긍정적인 뭐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2월 달에 뭐 현대차의 그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12만 4천 대를 판매를 하면서 전년 대비 1.6%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2월 달 판매 규모로는 뭐 역대 최다의 이제 판매 규모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네시스나 뭐 친환경 차량, 그다음에 SUV들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인다라는 게 실적 뭐 그런 이제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익률도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뭐 종목은 현대차, 뭐 대표 종목이죠. 현대차를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올해 그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이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요타 다음에 이제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라는 평을 받을 만큼 높은 이제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제네시스 모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모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이다라고 보면 그만큼 차량 판매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 작년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증가율이 한 76%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50% 이상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증가율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의 현대차의 그 점유율도 지금보다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 그리고 유럽 시장 내에서도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내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량이 뭐 주춤거리고 상승률이 줄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판매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내연기관 중심으로 지금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영향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올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전기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가 양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IRA의 보조금에 따른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감이 사라진다라고 보면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그러게 되면 뭐 실적은 올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PBR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0.8배 수준으로 좀 PBR 1배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상당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급등한 이후에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 외국인이 이제 2월 달 이후에 현대차만 이제 순매수가 1조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거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25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 손절은 20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픽 종목이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은 25만 원 이하에서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 손절 라인 2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에코프로빔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5.3%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모멘텀 관점보다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가격 접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먼저 리튬 가격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일부 종목들이 좀 보여줬는데 2년 6개월간의 최대치의 이 하락했던 86.5위안까지 하락했던 이 리튬 가격이 88위안까지 좀 회복을 했다가 최근에 96.5위안까지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게 일시적인 어떤 상승 요인인지 다만 이제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인 킬로그램당 100위안의 어떤 이 돌파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추세를 좀 전환했다는 확연한 시그널이 좀 된다면 에코프로의 경우 뭐 크게는 뭐 양극 소재사들의 경우에 양극재 판가에 관련된 어떤 바닥은 확인하는 삶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빔이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이전 상승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 그래서 3월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안건 통과 이후에는 가시화될 일정 수립들이 좀 더 구체화가 좀 된다면 과거 뭐 LNF의 수급 동향처럼 에코프로빔도 단기적인 어떤 수급 유입 기대감들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이 악재 이슈가 지금 어제 하나 있었어요. 뭐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율을 굉장히 좀 저조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한국에서 테슬라 Y 모델을 한국에서 한 대뿐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판매에 관련된 어떤 이슈보다는 사실 판가 정책에 관련된 어떤 이슈인데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3월까지 한시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689만 원의 가격 인하 혜택을 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안에서에 대한 이 출혈 경쟁 여기서 오히려 경쟁력들을 좀 더 회복해 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맞지만 이게 비단 경우에는 뭐 테슬라 주가에 대한 이익 훼손 효과는 좋겠지만 전기차에 관련된 어떤 공급 이슈는 크게 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우리가 좀 더 부각해 본다면 241선 미만인 한 26만 원 미만 구간은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고요. 저는 목표가 37만 원인데 이게 단기적인 관점보단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어떤 일정 출입들이 좀 구체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스윙주 개념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을 원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이 26만 원 이하고요. 목표 주가는 37만 원, 손절라인 2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감까지 저희는 또 어떤 전략을 짜가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매매 패턴에 따라서 아마 주가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외국인이 조금씩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수는 뭐 여전히 한 0.6%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물이 일단은 조금 주춤하면서 일단 뭐 코스닥도 지금 지수는 현재 수준에서 지키고 있는데 아마 오늘은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마감까지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감까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짚어주셨고요. 변 대표님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 양회에 관련된 어떤 일정에 관련된 이 리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어제 3대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반도체 섹터는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강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은 시장은 아직 AI 모멘텀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대장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수남의 시세를 좀 기대해 보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해 봤는데 전체 반도체 섹터 말고 저는 CXL 섹터 안에서는 특히나 대장주인 뭐 네오셈이라든가 퀄리타스 반도체 이렇게 두 종목 정도는 조정 시 매수 관점 26일 일정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양회와 관련된 이벤트 체크를 해보시고요. 반도체주 내에서는 CXL 관련된 부분 짚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봤던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반도체주 내에서는 섹터별 순환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만큼 HBM 쪽을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자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주주도 요즘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콘투스 홀딩스의 경우에는 주가 급등 속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